네, 오늘 아침 뉴스의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 뉴스연구소 경향신문 박순봉 기자 그리고 김준일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박순봉 기자 오늘 첫 뉴스부터 볼까요? 투표용지 부족은 분배 실패였다. 선관위가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지금 매번 브리핑을 하고 있죠? 거기 네. 나온 얘기인가요? 어제 위철한 선관위원장 직무대행이 입장문도 내가지고 사과를 먼저 하고 예. 그다음에 구체적으로 뭐가 잘못됐는지 자체적으로 확인한 조사 결과를 얘기를 해줬습니다. 일단 사죄의 말을 올린다. 투표용지 분배에 실패한 것이 뼈아픈 실수였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예. 사실 어느 정도는 좀 나왔던 얘기인데 이제 구체적으로 송파구 사례를 분석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송파구의 사례를 보면은 투표한 사람이 24만 명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투표용지는 28만 2,800매 정도를 준비를 했습니다. 즉 총량만 보면은 투표용지가 한 4만 장 넘게 준비를 한 거잖아요. 예. 여유 있게 준비를 한 거잖아요. 그런데도 일부 투표소에서 모자랐던 거는 투표소가 146개거든요. 여기 배분이 제대로 안 됐다라는 얘기라는 거예요. 그럼 왜 이 배분이 제대로 안 됐느냐? 이건 제가 선관위에 따로 좀 물어봤더니 예. 이 사전 투표율이 좀 다 달랐다는 거예요. 투표소마다. 그러니까 어떤 데는 한 17%, 어떤 데는 25에서 26%뭐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는 이게 본 투표에 확 몰릴 수가 있잖아요. 사전 투표가 좀 적은 투표소 같은 데는요. 예. 이런 데를 예측을 제대로 못 해가지고 이제 부족한 투표소가 발생을 했다라는 게 설명입니다. 근데 이제 당연히 사전 투표율 같은 게 좀 나오니까 조정을 했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좀 수긍하는 그런 분위기도 있었고요. 예. 그리고 이제 위철한 대행이 그럼 왜 또 50%만 준비를 했느냐 여기에 대해서도 이제 나름의 해명을 했는데 원래 이전까지는 60%를 하한선으로 뒀는데 이번에 50%를 하한선으로 뒀다라고 설명을 하면서 이게 너무 많이 남게 되면은 관리에 어려움이 있고 사실 이제 가장 핵심적으로 얘기를 하는 건 부정선거 의혹 제기에 시달린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과도한 양의 이 투표용지가 남게 되면 이게 뭐지? 이런 식으로 의혹 제기가 나오는 그런 빌미를 줄 수 있다고 봤기 때문에 용지를 좀 줄이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예. 그리고 어제 이제 자체 설명 조사 말고 지금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진상규명위원회도 따로 돌아가고 있거든요. 예. 여기서 브리핑을 했는데 핵심적인 내용은 두 가지인데 일단 첫 번째는 송파구에 무번호 투표용지가 17,000장이 준비가 돼 있었어야 됐는데 이게 2,000장만 준비가 돼 있었다라는 점을 짚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일단 무번호 투표용지라는 건 왜 있는 거냐면 모든 투표용지에는 번호가 다 적혀 있습니다. 일련 그러니까 번호가 쭉 적혀 있게 돼 있죠. 엄격하게 관리를 하기 때문에 예. 아까 146개의 투표소라고 송파구 예시를 말씀드렸는데 어느 투표소에 몇 번부터 몇 번까지 있어야 되는지도 다 정해져 있는 거예요. 예. 그럼 무번호는 뭐냐면은 두 가지 이유인데 일단 첫 번째는 오류가 날 수 있잖아요. 인쇄를 하다 보면 뭐 점이 막 찍힌다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잘못된 종이가 나올 수 있으니까 예. 그 경우에 거기다 이제 따로 기재를 해가지고 요 종이를 보완하는 역할이 한 가지가 있고요. 예. 두 번째 이번에 벌어졌던 사태처럼 투표용지가 부족할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이제 여기다 직접 기입해가지고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여유를 두게 만들게 된 거예요. 이 17,000장은 어떤 기준으로 돼 있냐면은 이게 그 선관위 자체 규정을 보면은 유권자 수의 3% 내외로 이렇게 무번호 투표용지를 만들게 돼 있습니다. 예. 송파구 유권자가 한 56만 명 정도 되거든요. 이게 3%로 계산을 해보면 17,000장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럼 왜 2,000장만 뽑아놨느냐? 이건 선관위 쪽에 물어보니까 일단 첫 번째 해명은 내외니까 예. 내라고 하면은 아래쪽으로 가는 건 상관이 없는 거 아니냐라고 일단 1차적으로 해명을 하더라고요. 진짜 그렇게 해명했어요? 근데 그래서 제가 다시 물어봤죠. 아니 3% 내외라는 거의 의미는 그 정도 수준에서 하라는 거 아니냐라고 하니까 사실 그렇다. 그러니까 이건 뭐 해명할 부분이 별로 없다. 좀 잘못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진상규명회에서 두 번째로 짚은 게 뭐냐면은 이 하한을 50%로 낮춘 것 자체도 일단 문제로 지적이 되고 있는데 송파구에서 그 하한 50%도 안 지켜졌다라는 거예요. 예. 50%가 낮게 인쇄가 됐다라는 거죠. 이건 또 선관위에 다시 물어보니까 선관위에 낸 자료도 보면은 49.7%라고 돼 있긴 하거든요. 예. 왜 49.7%가 됐냐? 50%가 한이라고 했는데 이걸 물어보니까 이거는 절사하는 규정이 있대요. 그러니까 이제 투표소에 선거인이 예를 들어서 3,199명이다. 그러면은 100 단위로 절사를 하도록 돼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 3,100명으로 계산을 한다라는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다 모으면은 조금 소수점 자리에서 부족할 수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 아주 여유롭게 핵심적인 하려면 올려서 100장 단위로 끊어야 되는데 일단 종이를 좀 안 남기자. 그래서 다들 낮춰서 100 단위로 끊었군요. 맞습니다. 근데 이건 이제 내부 규정이 그렇게 돼 있다라고 설명은 하고 있는데
아주 핵심적인 문제는 아니긴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50%가 아니라 60%로 했으면 별로 상관이 없는 문제긴 한데 이번에 이제 부족하다 보니까 이제 예. 이런 점들까지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이 자체 조사나 그 진상규명의 조사 외에 별도로 지금 수사기관이 수사를 하고 있거든요. 어제 검경이 선관위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뭐 7곳을 압수수색을 했고 특히 중요한 거는 압수수색 영장을 보면 피의자라고 노태학 전 선관위원장이랑 또 허철은 전 선관위 사무총장 이런 인물들이 총 10명이 피의자로 적시가 돼 있습니다. 예. 이들에 대한 수사도 이뤄질 거고요. 국회에서는 국정조사가 추진됐는데 어제 민주당하고 국민의힘이 각각 제출했던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 본회의에 보고를 했거든요. 이러면 이제 여야 간에 협상을 해가지고 최종안을 만들어야 되는데 예. 빠르면 18일 다음 주 목요일에 그 의결하겠다라는 계획을 갖고 있는데 다만 안에 대해서는 입장 차이가 좀 있습니다. 뭐 위원장 누가 할 건지 위원 숫자는 뭐 민주당은 우리가 더 많이 해야 돼 의석수가 많으니까 국민의힘은 아니야 여야 동수로 해야지 이런 식으로 좀 맞부딪히고 있어서 협상 과정은 좀 봐야 되지만 해야 된다는 데 대해서는 동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사실 지금 박수몽 기자가 선관위의 해명 뭐 경과 이걸 쭉 얘기를 했는데 해명을 들으면 들을수록 선관위가 진짜 무능하고 느슨하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앞서도 맨 처음에 배분 실패라고 하는데 그건 146개인가요? 각 투표소에 다 고루 배분은 어디선가는 뭐랄까 부족한 사태 예. 그러니까 생길 수가 있잖아요. 전체를 봤을 때는 여유롭다고 하더라도 그런 것도 보면 배분 실패라고 얘기하는 것도 저는 잘 이해가 안 되고 그러면 훨씬 더 충분히 했어야 되지 않나. 예. 그러니까 뭐 이게 이제 50%를 찍은 게 한으로 낮춘 그러니까 50%로 낮춘 게 문제가 된다라는 언론의 지적이 나오니까 아 그거는 문제 아니야라고 예. 지금 얘기를 하려는 것 같은데 이제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50%로 낮출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그럼 대응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같이 치밀하게 돼야 되는데 뭐 이미 엊그제 이제 언론 보도 나왔지만은 이거 문서도 없고 예. 이렇게 낮추게 된 과정에 대한 문서도 아무것도 없고 그냥 낮춰 그러니까 그냥 타닥 낮춰진 거 아니에요. 일부에서는 뭐 60% 찍은 데도 있고 50% 찍은 데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그 KBS가 보도한 거 보면은 공직선거 절차 사무 편람이 있는데 투표용지를 축소 인쇄했을 경우에는 전체 인쇄된 투표용지의 10%는 미리 배부하지 말고 비축분으로 갖고 있으라는 거예요. 예. 이걸 안 지킨 거예요, 그러니까. 어. 그러니까 이게 이거를 다 뭐 4만 표가 지금 송파구에 남았다고 하는데 다 나눠주고 예. 그리고 대충 이제 만약에 갖고 있었으면은 연락 체계가 제대로 됐으면 바로바로 배분이 됐는데 비축분을 남겨두지도 않고 그리고 오전부터 문제가 있다라고 계속 연락이 왔는데도 사람이 없다면서 제대로 대응을 안 하고 안 보내준 예.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과정 전체에 대해서 뭐 당연히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고 이 부분을 다시 짚어봐야 된다 그 생각이 들고 예. 뭐 지금 그 특히 이제 10시까지 연장을 해가지고 투표를 했잖아요. 출구조사 발표 뒤에도 이제 투표가 이루어졌죠. 예. 그거를 이제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지금 서울시 선관위에 문의를 해봤더니 한 명이서 서울시 선관위 고위직 한 명이서 이거를 결정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사태인데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미 언론 보도로 또 난리가 난 상황인데 한 명이서 할 수 있는 건지 그러니까 최소한 뭐 긴급하게 판단해야 될 필요성이 있었다라고 하더라도 이게 중앙선관위에서 해야 되는 건 아닌지 그러니까 예. 이런 것들조차 매뉴얼이 이런 게 전혀 없이 그냥 야야 그냥 10시까지 해 그러면 사람들 많이 있잖아 뭐 이런 식으로 좀 주먹국으로 모든 게 의사결정이 돼 있고 제대로 이 선거 당일에 다 대기하거나 이런 상황 그 시스템이 없었다라는 예. 게 또 뭐 다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뭐 어떤 수사나 국정조사가 지금 뭐 이뤄질 예정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다 밝혀져야 되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들어요. 뭐 개표 결과를 잘못 입력하고 뭐 예를 들어서 뭐 3투표소 거를 1투표소에 입력하고 또 후보를 순서를 바꿔서 개표를 입력하고 이런 부분도 나오더라고요. 네, 뭐 그러니까 사소하게 실수가 있을 수 있는데 이번처럼 이렇게 많이 실수가 한꺼번에 난 거는 처음 봤어요.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그 경기도 교육감 같은 경우에는 이게 번호가 그러니까 경기도 교육감뿐만이 아니라 교육감은 선거는 이게 번호가 없기 때문에 1, 2, 3, 4, 5, 6 이런 게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안민석하고 임태희하고 이렇게 있는데 투표 용지에는 안민석, 임태 이렇게 집계가 돼 있는데 여기 기입하는 거는 임태희, 안민석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이거를 바꿔서 위아래를 바꿔서 해야 되는데 그냥 했다라는 거예요. 예. 그거를 뒤늦게 발견하고 이제 오류를 수정한 게 경기도 교육감 선거고 전북 교육감 선거는 이미 나왔는데 한 나왔고. 1,100표 정도 지금 잘못 누락이 돼가지고 그거를 추후에 예. 뭐 입력하고 뭐 그랬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뭐 이거는 선거하고 직접 관련은 없지만은 출구조사 이번에 예. 출구조사에서 이번에 성별 연령별로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오세훈 후보에 대해서 서울시장 선거에서는 뭐 20대, 30대 여성, 예. 남성이 얼마 찍었다. 이것도 틀렸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그 이제 어제 이제 발표를 했는데 사전 투표를 예, 입력을 예, 안 예. 했다라는 거예요. 음. 그래서 물론 이제 최종 결과에 대해서는 그 뭐 이제 출구조사는 틀린 건 아니지만은 그 오류가 났었던 건 아니지만은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막 분석했잖아요. 왜 서울의 30대 여성들이 오세훈 후보를 더 찍었냐? 더 찍었냐? 아니요. 정원으로 더 찍었어요. 실제는. 51% 정도가 정원으로 찍었어요. 실제로는. 그래서 지금까지 막 분석한 거 다 그냥 웃기게 됐어요. 헛소리야. 지금까지 다 헛소리했다 지금까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오류가 많은 게 진짜 처음입니다, 진짜. 예. 그건 물론 이제 선관위랑은 관련이 없지만 선관위랑 출구조사는 예, 그리고 사실 뭐 전국 선거를 하다 보면 사소한 실수는 정말 드물게 있을 수도 있다고 봐요. 이제 부정이 아니고 부실로. 그런데 이렇게 광범위하고 이런 실수가 있고 또 긴장감이 전혀 없다는 거. 이게 정말 신의 직장 아니었나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사실 이렇게 선관위 문제가 불거지고 난 다음에 뭐 정치권의 뭐 의원들이나 아니면 이제 뭐 보좌진들이나 얘기를 들어보면 원래 문제가 되게 많았다는 거예요. 예. 선거 관리할 때 글자 토시 하나 이런 거 잡으려고 오히려 선관위가 길을 쓰고 그러는데 그게 이제 오류를 잡아내게 되면은 이 선거 때는 특히 갑의 위치에 서게 된다는 거죠. 예. 입법 기관들 쪽보다는. 근데 그래서 부글부글 하다가도 끝나고 나면 또 이 입법 의원들 입장에서는 직접 실무를 안 하고 두 번째로 선관위에 밑보이는 게 좀 부담된다는 거예요. 자꾸 딴지 걸면 곤란하니까요.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근본적인 개혁이 안 되면서 문제가 있다는 생각들은 있었지만 그리고 특히 국민들하고 완전히 이렇게 밀접하게 요번 사태처럼 이렇게 되는 경우보다는 평소에는 뭐 의원들이나 이제 출마자들하고 주로 연관이 되다 보니까 출마자들에게는 압도적인 갑이죠, 선관위가.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는 이게 개혁이 좀 안 됐던 것 같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사실 제가 늘 얘기하지만 규정이 복잡하면 이 규정을 해석하는 사람이 권한을 갖게 돼요. 그렇죠. 선거법도 너무 복잡한 것 같아요. 뭐는 되고 뭐는 안 되고. 그러니까 선관위가 그걸로 갑이 되지 않았나. 그거 말씀하시니까 그러니까 선거 관리도 있고 선거 규정 이제 해석이 있잖아요. 예. 선관위 내부에서는 관리보다는 선거 규정 해석 쪽이 훨씬 더 권위가 있고 승진도 잘 되고 이쪽을 더 훨씬 중점을 두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지금까지. 그러니까 이게 좀 예고된 상황이었다 이런 사고가 그런 예. 얘기가 나옵니다. 예. 뭐 선관위 내부에서는 인력이 없어서 바빠서 그렇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도 나오는데 쓸데없는 권한을 다 빼주면 인력이 좀 많이 나올 것도 같습니다. 예. 두 번째 뉴스 볼까요? 정청래 대표 면전에서 쏟아진 사퇴 요구. 어제 민주당의 비공개 의총이 있었는데 비공개에서 이제 정청래 대표 지금 그냥 당장 사퇴하라 이 얘기죠. 맞습니다. 지금 배경 흐름 한번 먼저 짚어보면 이 선거에서 뭐 애매한 승리 혹은 뭐 아쉬운 패배 이런 걸 겪은 다음에 이재명 대통령이 김민석 총리를 좀 밀어주는 듯한 그런 표현을 쓰고 그리고 이제 선거에서 진 게 맞다라는 그런 취지로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정청래 대표는 정권은 짧다 이렇게 맞받아치면서 갈등이 한번 폭발한 상황입니다. 그게 그제 상황이었고요. 어제 의원총회가 있었거든요. 정청래 대표는 일단 수습하는 그런 모양새를 보였거든요. 많이 쓴 단어가 이재명, 단결 두 단어를 많이 썼는데 일단 의원총회 하면 모두 발언하잖아요. 예. 모두 발언을 할 때 저는 이재명 대통령의 평가와 인식에 공감한다. 이거 선거 결과에 대해서 하는 얘기거든요. 예.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정권 재창출이라는 그런 대명제 앞에서 우리는 첫째도 단결, 둘째도 단결, 셋째도 단결이다. 그러니까 통합을 강조하는 표현을 계속 썼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영상으로 잠깐 준비를 했는데 직접 어제 정청래 대표의 민주당 의총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님을 중심으로 똘똘 뭉쳐 첫째도 단결, 둘째도 단결, 셋째도 단결이다. 예. 그리고 또 별도로 어제 이재명 정부 출범 1주년 토론회가 있었는데 여기도 정청래 대표가 참석을 했거든요. 근데 여기에서도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해서 합심 단결하자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 어제 그 공개된 발언들만 봤을 때는 좀 수습하려는 듯한 그런 모양새도 보였어요. 예. 그런데 이제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말씀하신 대로 의원들이 직접 면전에 대고 사퇴를 해라 이런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장철민 의원 같은 경우에는 객관적으로 전당대회 잘 관리하려면은
지금 정 대표는 대표 도전 의사가 있지 않느냐. 그럼 이제 물러나서 그 도전을 해라. 예. 관리하려면 중립적으로 하려면 물러나라 이렇게 요구를 했고요. 근데 이게 단지 그냥 전당대회 나가려면 그만두세요 이런 정도의 취지는 아닌 것이 이번에 선거 과정에서 제대로 좀 관리를 잘 못해줬다 이런 취지로 비판도 같이 했습니다. 원래 정청래 대표 그러니까 전당대회는 8월 17일이고 약 한 달 전에는 정청래 대표가 그래도 물러나지 않을까라고 하고 있는데 그보다 더 일찍 뭐 단 20일, 2주라도 먼저 물러나라는 거잖아요. 이거는 이제 책임을 져라라는 얘기네요. 맞습니다. 이게 지금 성공이냐 실패냐의 논쟁이 있는 상황이잖아요. 예. 그 실패한 거 인정하세요. 이런 의미로도 해석이 되는 거죠. 그 임미애 의원도 비슷한 얘기를 했는데 뭐 이재명 대통령이나 정세균 전 총리가 대표 연임을 할 때는 도전할 때는 전당대회 2달 전에 그만뒀다라는 거예요. 예. 이 선례를 예로 들면서 좀 당장 그만둬라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고 역시 갈등 관리 잘할 줄 알았는데 잘 못해서 분열이 많이 남았다 이런 취지로 비판도 함께 했습니다. 예. 그리고 지도부 책임론 선거 결과에 대해서 많이 제기를 했는데 뭐 신정훈 의원은 호남 지역 공천 잘 안 좋았다. 너무 폭력적이었다 이런 표현 썼다라고 합니다. 근데 반면에 최기상 의원 같은 경우에는 정 대표 옹호하기도 했고요. 좀 주목됐던 거는 최민희 의원인데 페이스북에다가 이제 공개적으로 장철민 의원이 이번 선거가 대패라고 주장을 했지만 저는 이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 패배는 예. 아니다 이런 식으로 썼거든요. 음. 좀 나오는 얘기들이 그 차기 전당대회에서 최고위원들 항상 보통 여성을 좀 같이 예. 배정을 해서 라인업을 짜잖아요. 그러니까 최민희 의원이 아마도 그 정 대표 쪽 라인업으로 나올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최민희 의원은 이 자리에서 본인은 친청이 아니다. 어떤 몇 가지 핵심 의제에 동의하는 분 편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예. 네. 일단 뭐 숫자로 이겼기 때문에 이겼다라는 인식을 많이 보여준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정 대표가 이 입장을 냈는데 기자들이 만나서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사퇴 요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냥 잘 들었다. 그다음에 연임에 도전할 거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각자 알아서 판단하시라 좀 뭐 잘 명확한 답변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예. 지금 정 대표가 이게 표현을 좀 어제 부드럽게 했잖아요. 이게 수습하는 거냐. 어제 좀 쭉 얘기들을 들어봤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더라고요. 한 명도 없어요. 이 예. 싸움은 어차피 피할 수가 없는 싸움이고 음. 서로 이빨을 확실히 한 번씩 드러냈기 때문에 밀리면 그냥 끝이다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고요. 예. 그리고 얼굴이 드러난 양측의 대표 선수들 있잖아요. 음. 다음에 어차피 공천 못 받는다. 그러니까 이제 목숨 걸고 싸울 수밖에 없다. 뭐 이렇게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은 단결이라는 표현 그리고 이재명 정부의 성공 이거를 어제 정청래 대표가 모두 발언에서 많이 얘기해서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고 제가 김준일 평론가에 물어보려고 했더니 박수문 기자가 민주당에서 이걸 수습으로 해석하는 분은 하나도 없다 일단 민주당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먼저. 그러니까 뭐 정청래 대표가 지금까지 했던 행보들이 뭐 음. 딴지보에 글 쓰고 뭐 그러면서 뭐 다시 또 이제 정권은 짧고 국민은 뭐 길고 정권은 짧다. 국민은 죄송합니다. 영원하고 예, 정권은 짧다. 예, 뭐 그 발언들이나 지금 행보들은 다 이제 연임을 준비하고 있다는 시그널로 봐야 되겠죠. 이게 그러니까 정확하게 정청래 대표의 이재명 대표 따라하기 이건 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단결한 것도 이재명 대표가 지금 예. 옛날에 했던 말 아니냐. 이재명 대표 시절에. 그리고 지금 이제 연임을 하는 것도 사실 민주당에서는 연임에 그런 전통이 없었어요. 예. 근데 이재명 대표가 연임을 한 거잖아요. 이재명 대표 연임한 것도 나처럼 나도 하겠다라는 거고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당권은 총선에서의 공천권을 장악해서 그때 이재명 대표 시절에도 비명 행사 논란이 있었는데 자기도 이제 공천권 행사해서 차기 대선에 가겠다 뭐 이런 전체적인 로드맵이 이제 있는 것 같고 그래서 피할 수 없는 싸움이다. 지금 상황에서는 당장은 지금 1인 1표제를 놓고 지금 민주당이 다시 한번 붙었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1인 1표제는 당대표와 최고위원은 이미 1인 1표제로 지난 2월에 이미 통과가 됐는데 시도당하고 전국위원장 선출 방식도 1인 1표제로 이제 바꾸는 당규 개정안이 의결이 됐어요. 그래서 이거에 놓고 이제 비당권파 아니면 친명파 쪽에서는 이거 좀 신중해야 된다. 무조건 이렇게 하는 게 뭐 옳지는 않다라고 의견을 내고 있고 무슨 얘기냐. 근데 이것도 사실은 크게 보면은 이재명 대표가 1인 1표제를 주장한 건 아니었지만은 당원의 주권을 강화하는 그 과정으로 봤을 때는 이거는 이재명의 뜻이었다. 원래 방향이 이제 그렇게 됐었죠. 방향이. 그러니까 뭐 이것도 그러니까 다 마찬가지 지금 맥락에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청래 대표는 지금 어제 JTBC 보도에 따르면은 24일쯤 사퇴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민주당 핵심 관계자가 있었고 예. 그게 왜 그랬냐면은 이재명 대표도 2024년 8월 18일에 전당대회가 있었는데
6월 24일 날 사퇴를 했대요. 음. 왜 그러냐면 그때 전당대회 준비위원회가 26일 날 꾸려졌고 예. 이틀 앞두고 사퇴를 했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이재명 대표 따라하기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혹시 그러면 뭐 의식적으로 따라하면서 대통령도 그랬잖아요. 뭐 이런 계산도 깔려 있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저는 의식적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하나가 이재명 당대표를 소환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 내가 뭐 그렇게 잘못한 게 있어? 이렇게 지금 계속 항변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뭐 24일 정도 그러면 이거는 그 피할 수 없는 싸움이 되는 거죠. 싸움이다. 예. 예. 앞서 이제 어제 의총에서 장철민 의원이 그냥 지금이라도 당대표직을 사퇴하라. 이건 사실 책임을 묻는 그런 거였는데 그럴 가능성은 있습니까? 글쎄요. 저는 어쨌든 표면적으로는 이겼잖아요. 예. 이게 그러니까 이 굉장히 이상한 선거예요. 전 처음 봤습니다. 양당 대표가 이렇게 동시에 사퇴론에 시달리는 거는 저는 본 적이 없어요. 예. 이번이 처음이라서 특이한 선거긴 하다. 근데 정치적 책임은 또 질 수도 있는 건데 그럴 생각이 없기 때문에 사퇴를 미리 그렇게 할 가능성은 저는 없다고 없다.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민주당이 원래 당권과 대권을 분리하는 규정이 있었는데 예외의 규정이 나오면서 사실은 당권 경쟁이 그냥 대권 경쟁이 되어서 처음부터 뜨거워지는 것 같습니다. 다음 주제를 볼까요? 다음 주제는 국민의힘 소식이죠. 네, 총사퇴 주장에 철없는 소리. 어제 국민의힘 최고위에서 또 장면이 나왔습니다. 네, 예. 어제 장동혁 대표 사퇴 요구가 두 차례 크게 있었거든요. 첫 번째는 최고위원회의, 다른 하나는 대안과 미래라는 새신파 의원 모임인데 일단 최고위원회의에서 공개 설전이 벌어졌거든요. 예. 오재준 최고위원하고 조광한 최고위원이었는데 이 내용은 직접 들어보시죠. 우리가 전당대회를 열어서 재선거를 통해서 다시 출마를 하셔서 다시 평가를 받으셔야 됩니다. 저는 우리 지도부에 정식으로 제안합니다. 우리 모두 사퇴했으면 좋겠습니다. 역시 그 뭐 철없는 소리를 공개적으로 하는 거는 정치적으로 굉장히 미숙한 것 같습니다. 아니, 철없는 소리는요. 논쟁은 이따가 합시다. 그리고 단둘이 조용히 합시다. 이렇게 발언이 이제 오간 다음에 예. 그 다음에 장동혁 대표가 원래 처음에 발언을 하잖아요. 근데 다시 마이크 잡고 얘기를 하거든요. 당 지도부에 어떤 선택 요구하려면은 일단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해서부터 의원들이 얘기를 해야 된다. 물러날 생각이 없다라는 취지로 답변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당권파인 김민수 최고위원도 비공개회의는 참석도 안 하면서 본인 개파위에서 뛰려고 한다. 이거 우재준 최고위원 비판하는 얘기거든요. 비공개 회의가 있었는데 모 최고위원한테 물어보니까 장 대표 사퇴에 대한 논의는 없었다라고 그래요. 우 최고위원은 최고위 끝난 다음에는 저는 계속 사퇴 요구할 겁니다. 이렇게 앙금이 계속 남은 예. 상태입니다. 대한과 미래가 어제 입장문을 냈는데 보수는 책임을 늘 중시를 해왔다. 근데 이번 6.3 지방선거에서 참패했고 이건 장동혁 지도부의 책임이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을 하면은 당장 물러나라 이런 취지로 입장문을 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당권파 분위기를 들어보니까 요약을 해보면은요. 대안 없는 지도부 사퇴는 안 돼. 총선 공천권 있는 것도 아닌데 뭐가 그렇게 급해. 예. 민주당 싸우는데 우리도 싸워야 돼? 비대위 꾸리고 한동훈 의원 복당시키고 전당대회 바로 나오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정도의 입장으로 좀 만류하는 분위기가 있고요. 예. 이건 당권파뿐이 아니고 옛 주류 의원들 뭐 이런 입장들이 있습니다. 비당권파에서는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표현 쓰더라고요. 이거 지금 국지전으로는 안 되고 총력전으로 가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지금 의총을 열어달라고 요구를 예. 해놓은 상태거든요. 의총 열리면은 의원들 일일이 다 이렇게 직접 물어볼 거라는 거예요. 장 대표 나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러니까 누가 옹호하느냐 이걸 남길 거고 두 번째는 우재준 최고위원 사퇴하고 양양자 최고위원 아직 세모 상태긴 한데 예. 사퇴를 좀 유도해가지고 줄 사퇴를 하도록 하면 남은 이 선출직 최고위원들 당신들 때문에 장 대표 남아 있는 거야 이런 여론의 압박을 통해 가지고 좀 더 명확히 보여주자는 거군요. 그렇죠. 당신들한테 키가 있어 이렇게 해서 압박을 좀 유도하겠다라고 합니다. 예. 김준일 평론가 짚어보겠습니다. 네. 일단 철부지 정치적 미수 이런 발언은 조광한 최고위원의 발언은 약간 비판받을 소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철없는 소리 철없는, 뭐 예.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조광한 최고가 이제 58년 개띠고 58년 개띠, 예, 그 유명한 개띠. 여기 그 우재준 의원은 이제 88년생이에요. 88년.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제 30년 차이인데 예. 조광한의 얘기는 그거죠. 내가 네 애비뻘이다.
어디다 대고. 철없는 소리 하지 마 그냥. 이게 예. 너무 유치합니다 진짜. 네. 이번 일부러 이거는 그냥 파행으로 한번 개싸움으로 끌어보려고 자극적으로 한 것 같은데 왜 정치권은 맨날 이럴까요? 그래서 지금 38살이에요 우재준 의원이. 예. 이게 애입니까? 나 진짜 이거 들으면 이제 황당한데 아유, 정치권은 너무 다 나이 따지고 권위 따지고 이게 너무 꼴 보기 싫어요 진짜. 일단 60 정도 돼야 발언권 얻는 겁니까? 그러니까요. 예전에 예. 뭐 홍준표 시장도 예. 한동훈 대표한테 나이도 어린 것이 뭐 이런 예. 얘기했잖아요. 애송이 뭐 이런 식으로 예, 표현을 썼죠. 50대인데 50대 그렇죠. 중반인데 이게 뭐 정말 이거는 꼴 보기 싫다 진짜. 저희도 50대지만 예. 젊게 살지만 애는 아니잖아요. 예. 영 피프티죠. 예. 이거 자책골 같은데요. 예. 예. 이게 정말 재밌는 게 뭐냐면 어제 여론조사가 하나 나왔는데 뉴스토마토가 미디어토마토 이제 의뢰해가지고 미디어토마토가 8일에서 9일 이제 네. 전국에 1,036명 ARS 조사한 건데 어느 정당이 이번 지방선거의 진정한 승자인가 물어봤더니 국민의힘이 40.3 예. 그리고 민주당이 34.3 그래서 어. 국민의힘이 승자라는 승자다. 게 더 많아요. 근데 그러면 당대표 중 누가 이번 지방선거의 최대 패자냐 물었더니 장동혁이 30.3, 정청래 25.6, 조국 11.8 뭐 이렇게 예. 나왔어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최대 승자인데 장동혁은 최대 패자다. 패자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게 장동혁 대표가 그래서 야, 동시에 이렇게 사퇴하라는 거 이상하다. 뭐 장동혁 대표랑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랑 나랑 가위바위보라도 할까? 뭐 예. 이런 글도 올리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서든 빠져나가려고 했는데 객관적인 지표는 뭐가 됐든 장동혁 대표가 패배한 거죠. 이거는. 그렇죠. 예, 이거를 부인할 수는 없어요. 일단 뭐 여야가 둘 다 한쪽에서는 이겼다 한쪽에서는 졌다 각 당 내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두 대표가 다 잘 일을 못한 건 명확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뭐 여기도 사퇴할 생각이 없어서 어떻게 끌어내릴 수 그렇지. 있을지 이게 고민이라는 뭐 내부 전원이 많더라고요. 앞으로 정치권 얘기는 2부에서 저희가 더 자세히 뉴스락에서 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문 기자, 김준일 평론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성태의 뉴스쇼는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평일 아침 7시 1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